일단 아래 블록한 포물선이 있고요. 그다음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렸어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란 뜻이고, 교점이 두 개란 뜻은 둘을 연립했을 때 연립 방정식에 해가 몇 개? 네,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야 돼요. 서로 다른. 그럼 연립을 해야 되겠네요.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게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 어차피 이 교점에서 이 y좌표와 이 y좌표는 서로 같을 때니까 그럼 얘네들도 서로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등식이 만들어지고 넘어가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이 되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원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x 앞에 있는 게 4 짝수니까 네 4분의 d 네, 짝수의 판별식. 지금은 근을 구하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치수 k값만 구하면 되니까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두 교점에서 만나도록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거니까 판별식을 쓰시면 됩니다.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이 빼기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 곱하기 1 마이너스 k, 걔가 0보다 크면 되겠죠.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럼 4 마이너스 2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 그럼 얘는 k가 마이너스 1과 같은 거고, 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겠죠. 이렇게 하나 풀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풀어지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고 요 165번 이차함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의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날 때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면 점 B의 x좌표를 구하시오. 역시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그렸더니 두 지점에서 만난답니다. 하나가 A고 하나가 B래요.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몰라요. 누가 더 큰지 문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대략 잡았습니다. 여기는 x좌표가, 여기는 x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는 x값이 뭡니까를 이제 물어본 거죠. 얘를 알파라고 합시다. 네, 이거 설명드렸죠. 개수는 A, B, C, 근은 알파, 베타, 감마. 네, 그렇게 쓴다고 했죠. 그럼 둘을 연립해서 만나는 교점에 이 x좌표, 달리 말하면 실근의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연립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네,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면 이 방정식에 두 개 근이 있죠. 한 근이 얼마? 마이너스 2. 나머지 한 근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방법은 지금은 이제 나머지 한 근의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방법은 두 가지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다음에 k값을 구해요. 그 k값 구해주고 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머지 한 근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근데 그 방식은 조금은 시간이 걸리죠. 더 빠른 방식이 뭐냐면 이 나머지 한 근을 우리가 알파라 뒀을 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랑 나머지 한 근 알파를 더하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알파 값은 1이 되겠네요. 이게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굳이 또 이 구형을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대입해야 되겠네요. 알파 값 1을 대입해서 k 값을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k 값을 구해야 되고, 아니면 이왕 쓴 김에 근과 계수관계로 이번엔 두 근의 곱은 공식상 a분의 c 3-k랑 같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 3-k, 따라서 k 값은 5가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k 값 구하는 게 아니죠. 점비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점비의 x좌표가 1. 그럼 점비의 y좌표는? 이 점은 근데 포물선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둘 다 대입하면 답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무데나 편한 쪽에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x에 1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어차피 k값을 구해놨으니까 x 플러스 아까 k값이 얼마였죠? 5였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y값은 6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만약 k값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근데 문제는 k값 구할 필요는 없죠. 문제가 k값을 원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굳이 이거는 안 구해도 되니까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x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어차피 y값은 6이 나올 겁니다. 전비의 좌표를 구하는 데는 k값은 큰 의미는 없는 건데 문제가 조금 아쉽죠. 원래는 전비의 좌표와 k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돼야 좀 더 문제가 좋을 듯해요. 네, 밑에는 166번. 이차함수 그래프와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교점이 두 개. 필요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뭐 이런 느낌. 근데 한 교점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일 때 나머지 그러니까 유리수 AB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연립한 후에 네, 이렇게 연립하면 넘기면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방정식의 두 개의 실근이 결론은 두 교점의 x좌표가 될 겁니다. 근데 x좌표 하나가 나와 있다는 뜻은 저 x좌표를 실근으로 보면 되겠죠. 실제로 근. x값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x값은 뭐죠? 1 플러스 루트이겠죠. 이거 설명해야 됩니까?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일 때 나머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입니다. 설명 필요해요? 괜찮아? 승현이는? 꾸벅꾸벅 눈만 동그랗게 뜨시고 간단히 말하면 원래 우리가 방정식 2차 방정식에 근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인수분해 안 되면 이제 근의 공식 집어넣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근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하나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근이 플러스 루트 d로 가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d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근이 어떤 루트 앞에 있는 부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나머지 한 근은 그 루트 앞에 있는 부가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일 때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가 된다라고 그냥 가볍게 일단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그때 또 자세한 내용은 또 다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왜 유리수가 되는지는 지금 시간상 이거는 유리수가 아니면 꼭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럼 다 됐습니다. 뭐가 다 됐냐면 선생님 근을 이렇게 가지니까 보통 이런 거 아닌가요? x값 네모, x값 세모를 근으로 가져요. 그러면 이 2차식은 x-네모, x-세모로 인수분해 되겠죠. 물론 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그럴 겁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그러면 2차식을 만들려니까 x-근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 모양이 나온다는 뜻인데 이걸 전개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사실은 좀 불편해요. 물론 근이 이렇게 약간 모양이 좀 비슷해서 규칙성을 가지고 풀면 좀 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 요 과정을 건너뛰고 이제 바로 가는 거 있었잖아요. 두 근이 네모와 세모. 그럼 이걸로 2차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가 x개수. 두 근의 곱이 상수. 이렇게. 그럼 바로 갑니다. x제곱 두 근의 합 2 거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플러스 뒤에는 두 근의 곱 얘랑 곱한 값 이거 합차잖아요. 곱하면 둘을 곱하면 1의 제곱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 그래서 마이너스 1 0 따라서 개수를 비교하다 보니까 a 빼기 3의 값이 마이너스 2 b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1이 나오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어떻게 풀어도 되죠? 좀 전에 했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두 근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수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럼 근은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학적 개념이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요. 그럼 두 근의 합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공식은 a분의 c. 이 개념에다가 두 근의 합 e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1분의 b a 마이너스 3. 그럼 분모 1은 생략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따라서 a 값은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두 근의 곱 1항 1항 곱하면 합차의 곱셈 공식 마이너스 2는 a분의 c a분의 1분의 c x 없으면 다 c죠? 이게 다 c입니다. 이게 다 c예요.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구해지기도 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도 괜찮고, 아니면 직접 근을 통해서 2차식을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계수 비교로 문제를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다음 갔다 오세요.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이것도 모양이 이렇죠. 일단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일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떤 경우는 물론 뭐 크게 이 그림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만나는 교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림의 모양은 좀 아니어도 되지만, 습관적으로 일정 부분은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 다음 기울기 일자리 직선, 이런 놈을 좀 비스무리하게 좀 그리는 게 좋고, 그때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두 교점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교점의 이 좌표를 x좌 변화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 나머지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교점의 또 다른 x좌 변화를 베타라고 합시다. 나머지 하나 아직 모르겠네요. 일단 이 교점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둘을 뭐 해야 되냐면 연립해서 근을 계산해야 되죠. 그럼 연립을 합니다. 둘을 연립하게 되면 빠르게 계산할게요. 연립하면 x제곱 넘어가면 이걸 빼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빼기 하면 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x값 중에 하나가 알파, 나머지 하나가 베타일 겁니다. 그렇죠? 이 함수를 그냥 없으니까 fx로 합시다. 괜찮나요? 네. 아니요. 얘가 x가 아니고 그냥 둘 중에 하나인 뭐 얘를 fx로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교점의 y좌표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요. 그냥 둘 다 아무거나라는 뜻이니까. 왜냐면 이거 왜 그러냐면 뒤에는 y좌표가 필요 없어서. 근데 안 쓰기 좀 뭐해서 표기법상 얘를 fx로 둔다면 여기는 교점의 y좌표는 f알파, 교점의 y좌표는 다시 f베타. 근데 이상하죠? 두 점 사이 거리가 3루트 1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부터 연습해야 되겠는데? 이게 원래는 고등 1학년 교과가 중학교 3학년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과정이고, 여러분은 중3 과정을 다 배웠지만 그 중3 과정 안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걸 말해요. 수직선 위에 여기 점이 알파, 여기 점이 베타, 두 점 사이 거리를 d라고 합시다. 이 d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d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든지, 아니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오른쪽이 어디가 더 왼쪽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하시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오죠. 괜찮습니까? 수직선상에 x축과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하면 저런 식으로 좌우의 간격, 위아래의 간격을 통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좌표 표면이 이제 삐딱하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합시다.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여기를 x2, y2라고 합시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길이는 사실 쟤처럼 수직선에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 뭐에서 뺀다라는 개념은 성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냐면 이 개념이 도입이 돼야 돼요. 여기 x축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교점에 x좌표, 이 점에
네, 이 점의 x좌표가 x1이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가 x2일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 간격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 간격. 이 간격이 뭐죠? x2 x1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습니다. 괜찮죠? 여기가 x2 x1이 돼요. 그 다음 여기 어딘가에 다시 y축이 있어요. 이렇게 y축이 어딘가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점에 y좌표, 얘가 y1이에요. 여기 있는 점에 y좌표, 얘가 y2입니다. 그럼 이 간격은 뭐예요? y2 y1이겠죠? 근데 이 간격이 이 간격과 서로 같아요. 그 여기가 y2 y1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보니까 이만큼에 뭐가 발생하냐면 직각삼각형이 발생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길이잖아요. d. 이 d를 구하시오. 그러면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 이 변의 제곱 x2 x1의 제곱, 이 변의 제곱 y2 y1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시면 네, 이 d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네. 여기는 한글로 쓰면 이래요. x 좌표의 차, 얘 제곱, y 좌표의 차, 얘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이렇게 씌우시면 네,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빼는 순서가 중요합니까? 라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빼는 순서는 그냥 편하게 빼시면 됩니다. x끼리 그냥 빼주고 y끼리 빼준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면 전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타난다. 다시 일로 갑시다. 다시 점으로. 그럼 지금은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죠? x 좌표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하기 y 좌표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하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쉬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우리가 공식을 배웠죠? 두근의 차, 두근의 차, 절대값 a분의, 일단 써볼까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분의 생략 b제곱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를 다 분배하는 거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k. 괜찮나요? 그럼 정리해주면 얼마예요? 5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여기 이제 5 마이너스 4k를 집어넣어서 걔를 제곱시키시는 거죠.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얘는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아까 말한 F알파나 F베타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죠.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여기 알파 컴마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K, 여기는 베타 컴마 베타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요. 빼면 고맙게도 여기서 여기를 빼도 괜찮고 빼면 고맙게도 뭐가 지워지죠? K가 지워집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여기도 이렇게 지워지고 이 자리에 뭐가 남냐면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문제는 조건상 이렇게 남아요. 그럼 이게 몇 개 남는다는 얘기죠? 2개. 2개를 덧셈한 거니 같은 거 2개 덧셈하면 동량 처리돼서 네, 이거를 계산한 값의 2배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냐면 3루트입니다.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그럼 2 가로 5-4k의 제곱은 네, 이걸 제곱하면
9가 남나요? 아니, 18이 남나요? 괜찮죠? 2로 약분합니다. 그럼 5-4k의 제곱은 9. 이것도 원래는 풀어서 2차 반응식을 정리해서 인수분해나 뭐 근해 공식으로 해를 이제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곱해서 9가 되는 거잖아. 그럼 5-4k 값은 3이 되거나 아니면 5-4k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제곱근의 개념으로. 그럼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어가면 얼마 남죠? 4k 값이 2니까 따라서 k 값은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서 k 값은 4k 값이 8이니까 여기서 k 값은 2가 되겠네요.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정답은 얼마가 돼요? k 값은 2분의 1 또는 2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차를 모른다면 이제 이 짓 해야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서 일일이 k 값에 관련된 문자식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죠.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공식은 알아두면 이건 쓰다 보니까 이상한데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처럼 보이죠. 네, 저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풀이법이. 자, 두 이참수 아니요, 이참수 그래프와 제가 접한답니다.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평행화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 이렇게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얘랑 평행하답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 거죠? 2가 될 테니까 이 그래프도 y는 2x로 시작하겠죠. 근데 뒤에 y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k라고 합시다. b라고 되겠네요. 네.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구해진 거죠? a 값은 2예요. 이제 b 값만 구하면 되는데 접하네? 그럼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실근도 한 개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둘을 일단 연립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연립하면 x제곱 제가 이제 빼게 되니까 플러스 3x 이게 넘어와서 상수값이 이 b가 1로 넘어가서 플러스 2-b는 0이 되고 여기서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근인 거죠? 중근입니다. 중근. 2차 반응식 근이 한 개라는 뜻은 중근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근이니까 이거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풀기는 좀 귀찮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판별식이죠. 판별식 b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얘가 0이 되면 중근이 발생한다. 그럼 9-8 플러스 4b 값이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b 값이 구해지고 여기 b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가 풀이가 좀 여러 가지 형태인 문제인데 첫 번째 이 포물선을 보니까 뭐를 알 수 있나요? 이 fx라는 식 자체가 마이너스 3과 1에서 마이너스 3,0 1,0에서 x축과 만나고 있다는 뜻은 y가 0일 때 x값이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근을 저렇게 갖겠죠. 그럼 a 가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a는 뭐냐면 위로 블록하니까 a 값이 음수일 테고 근데 이 a가 이 포물선의 폭을 결정하는데 아직 이 그래프의 폭까지 알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a를 붙여준 겁니다. 그 이제 첫 번째 풀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이래요. 지금 fx는 이렇게 써졌는데 fx 플러스 p는 0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냐면 x 플러스 p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a 한 다음에 여기 x, 여기 x, 여기 x가 다 이 x 플러스 p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p 더하기 3 x 플러스 p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자리 없어서 여기다가 이게 0이 되는 두 실근이니까 두 가로 곱해서 0이 되는 케이스라면 얘가 0, 얘가 0이겠죠. 따라서 x값은 하나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또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 문제 보면 두 실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두 실근의 합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인데 그 값이 4입니다. 따라서 p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p 값이 구해지겠죠. 보통은 일단 아마 여기 이 문제집의 풀이집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이 보통 제일 일반적 풀이가 이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두 번째 풀이를 봅시다. 자, 보세요. 두 번째 풀이 갑니다. 오른쪽에는 fx를 그림을 보니까 fx가 0이 될 때의 그때 x값을 그냥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물론 이 근이 뭐인지는 알고 있죠? 이게 뭐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과 1임을 알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F 한 다음에 가로 안에 누가 들어가야 0이 되냐면 이 자리는 마이너스 3 아니면 1만 들어갔을 때가 이게 참이 되는 겁니다. 굳이 이제 표기법상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F-3은 0, F1은 0.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F를 달고 있어. 이 문제에서 F라고 달고 있을 때 가로 안에 뭘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은 요거 두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2차 방정, 2차 함수니까. 그렇죠? 최대 만나는 그 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있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3과 1 말고는 F를 0 만들 수 있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F x 플러스 p? 그럼 가만히 있어봐. x 플러스 p는 마이너스 3 아니면 x 플러스 p는 1이라는 얘기였죠, 결국은. 이 가로 안에 들어가서 0 되는 값은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방정식의 근이 x 플러스 p인가요? x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자, 그러므로 다시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은 x 플러스 p인가요? x인가요? x겠죠. 그러면 x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근데 얘를 0 만드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는 항상 x값이 근이죠. x가 근이에요, x가. 여기 x에 뭘 집어넣어도 0 만들어진다 라는 뜻이잖아. x에 대한 관계식인데 x에 뭘 집어넣어도 0 만들어지는 거잖아. x가 근이에요. 그럼 두 근의 합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하지 말고 식을 x로 정리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여기 있는 x는 1 마이너스 p, 그 다음 풀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지겠죠. 요 다음부터는 계산법은 다 동일하게 되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fx를 먼저 식을 정리한 다음에 x 대신에 x 플러스 p를 대입해서 그 방정식의 그 식의 방정식의 꼬리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직접 근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주어져 있는 관계식의 저 가로에 f 가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근을 통해서 식의 약간 변화를 통해서 구하는 방식이고요. 뭐 이해만 하면 사실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면 이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풀이가 빠르긴 합니다. 첫 번째 풀이는 자세하지만 이 식이 복잡하게 되면 식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얘는 더군다나 인수분해 되잖아. 근데 인수분해도 안 된다면, 혹은 인수분해 안 돼 있다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번 풀이를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이번 문제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바꿔보면 이래요. 문제를 바꿔보면 이렇게 돼 있어. y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이 x축에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로 뒀을 때 f x 플러스 2는 0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해야 되냐면 여기 대신에 fx 자리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막 2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2가 있으면 인수분해 쉽게 되네요. 3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인수분해 잘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면 fx 플러스 2는 3 가로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개한 다음에 2차식을 만들어야 되죠. 3x 제곱
여기는 플러스 12x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해야 돼요. 3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9. 그럼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된다 뜻은 결국은 얘가 0이 되는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역시는 얘도 여전히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 뭘 쓰죠?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기 좀 귀찮다면 미리 생각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인가요? 이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미리 구하는 거죠. 근데 이 f는 뭘 집어넣어야 0이 되냐면 f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고 f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이 x 플러스 2는 뭐일 수밖에 없죠? 알파 이건 아니면 베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x 플러스 2가 알파, x 플러스 2가 베타여야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x 값이니까 이걸 x로 정리하게 되면 x는 알파 마이너스 2, x는 베타 마이너스 2.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덧셈 하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어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2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답이 같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 이해하게 되면 굳이 아까처럼 2차식을 다 전개한다거나 분배한다거나 복잡 방식에 대입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문제가 단순하면 아까 1번의 풀이나 2번의 풀이나 크게 사실은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래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2번 풀이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2번 풀이를 조금 더 눈여겨서 좀 더가 아니고 둘 다 2번 풀이도 눈여겨서 잘 봐두셔라, 뭐 그런 내용이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유형 설명을 드렸고요. 집에 가서 과제로 연습 문제를 좀 이렇게 쭉 풀어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 최대 최소 문제를 풀 테니까 그리고 지금 각자 3학년 거랑 1학년 거를 받아서 문제 풀고 있죠. 중3 거, 중1 거.